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택시가 평소보다 없네요. 서지민님, 출근길 30분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셨고, 반면에 1593, 3713, 임종화, 3605님 등등등은 여수, 청주, 울산, 강릉, 부산은 다 택시 다니는데요. 또 그러셨어요. 택시 업계가 뭐 전면 파업, 전국 파업이라고 했지만 참여율이 100%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좀 낮 정도 되면 집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카풀 앱. 예, 카풀 앱. 근데 6대4 정도로. 뉴스쇼 청취자들은 한 6대4 정도로 찬성이 조금 더 높다는 거. 팽팽하네요. 6대4.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와이뉴스도 한 보따리 준비해 오셨네요. 할 얘기가 정말 많은 뉴스라고. 뭐예요? 사실 이게 사법농단 관련해서 국민들이 직접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법농단이야말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이걸 다루고 매일매일 부들부들 떨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두 차례나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검찰의 밤샘 수사를 비난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같은 글을 페이스북에도 공유했고요. 강 판사가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고 평소의 견해라고 밝혔지만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밤샘 수사를 받고 귀가한 직후에 이 글을 올렸습니다. 강 판사는 그러나 재판거래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와이뉴스의 주제는 뭔가요? 강민구 판사는 왜 밤샘 수사에만 발끈했을까? 밤샘 수사에만? 네. 요게 지금 강조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자, 우선 강민구 판사란 분은 어떤 사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현직은 차관급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고요. 이미 창원지법원장과 부산지법원장을 거쳤고 두 차례나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던 고위법관입니다. 그런 강 판사가 검찰의 밤샘 수사가 문제 있다고 나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미 뭐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은 밤샘 수사 논스톱 재판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강 판사는 이런 관행이 비록 당사자나 변호인의 자발적 동의가 있다 해도 위법이라고 외칠 때가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특정 사건과 관련한 언급이 아니고 법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왜 밤샘 수사를 하느냐? 인간의 물리적인 어떤 잠자고 싶은 욕구를 억눌러가면서 이렇게 수사를 시켜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구체적인 이 밤샘 수사 관행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이제 포스팅 밑에 사족을 1, 2, 3, 4, 5까지 달았어요. 사족이라고 하면서. 사족 1. 예, 사족 1은 이런 조서, 밤샘 수사로 작성된 조서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면 단박에 고칠 수 있고 형사재판 법관 한 명의 결단만 남았다. 검사 욕할 게 아니라 판사가 불승인하면 하라 해도 안 할 거다. 이렇게 했고 사족 3은 당장 내일이라도 눈 밝고 소신 있는 법관 한 명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는 사건에서 이 사건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밤샘 수사 결과물이라 증명력이 없다고 무죄 선고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한국의 수사 관행이 바뀐다. 검찰의 수사 기능 싹 바뀔 거다. 관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죠. 맞는 사실은 말인데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인권적으로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의 반응이 싸늘했다면서요. 예, 뭐 법원 내부에서는 호의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인 반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내용은 옳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반응들인 겁니다. 우리 옛말에 왜 과전불남리, 이하 부정관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외밭에서는 신발 고쳐 신지 말아라 뭐 이런 거잖아요.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끈도 고치지 말아라 이런 그런 얘기인데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고위 법관께서 지금 이 시기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건 국민들에게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지 않겠나. 지금 사법농단이 중요합니까? 밤샘 조사 그거 인권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 얘기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한 소장판사는 법원은 밤샘 수사받은 시민들을 상대로 재판 잘만 해왔다. 그동안.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법원 내부에서 이런 참여와 개선 주장이 나오는 시기와 계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법원 게시판에도 강 판사의 글에 대해서 두루 존경받으시는 선배 판사님께서 후배 판사들에게 뜻깊은 제안을 해주신 시기가 공교롭게도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예. 특히 장시간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와 맞물려 마치 판사들에게 특정 재판에 대한 수사 통제를 엄격히 하라는 뜻으로 오해할까 봐 우려된다. 그러니까요. 아니 왜 여태 일반 시민들이 다 밤샘 조사 받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고위 법관, 전직 고위 법관이 가서 밤샘 조사 받고 오니까 지금에 와서 인권 얘기하십니까? 오해받기에 딱 좋죠. 뭐 이런 주장을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이분이 2017년 1월에도 비슷한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 시기에 그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의도가 뭐냐 이런 데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고위 법관인 강민구 판사가 왜 밤샘 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했을까? 뭐 표면적인 이유 말고 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강민구 판사와 임종원 전 차장이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서울 용산고 1년 선후배 사이입니다. 고등학교. 예. 그 대학도 1년 선후배 사이죠, 당연히. 사법시험은 강민구 판사가 2회 선배고요. 예. 법원 내부에서는 두 사람이 아주 가까운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 판사가 임종원 차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다시 법원 게시판에 올렸거든요. 예. 두 번째는 재판 관여에 대한 기시감입니다. 신영철 전 대법관 사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에 촛불 재판에 관여했던 내용들 있죠. 예. 지금 강민구 판사 이번 글도 비록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법관들에게 재판 결과를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예. 이게 수도권의 한 중견 법관은 고위 법관인 강 판사가 이 시점에 글을 올린 것은 판사들에게 재판 결과를 강요한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해 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법원 내부의 조직 이기주의 발현이 아니냐는 겁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지난 5월에 대법원 진상조사단 3차 조사 때 예.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모여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사 의뢰하거나 법관에 고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 전국 법원장들도 그랬고요. 이런 일선 판사들은 검찰 수사 고발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고위 법관들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강 판사는 서울 부산지법원장 재직 시절에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에게 13차례나 문자를 보낸 사람입니다. 강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어떤 참회나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네. 사법농단 그 중대한 이야기가 계속 오갈 때는 한 번도 의견 제시 안 하시던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갑자기 양승태 전 차장이 조사받고 밤샘 조사받고 나니까. 양승태가 아니고 임종원. 예. 임종원. 네. 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인권 얘기를 하시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지금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민심을 너무 모르는 법관들 아닙니까? 배상용님 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잖아 권영철 대기자. 재판에 관여한 걸로 이제 법관들 중에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으로서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탄핵이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는 게 국회나 법조인들의 견해입니다. 법관 탄핵. 영장도 판사가 심판하고 재판도 판사가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심판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 10월 1일 국회 그 대표연설, 비교섭단체 대표연설한 거 잠시 들어보시죠. 재판 업무에서 배제 조치되어 사법부 스스로가 그 심각성을 인정한 이민걸 판사, 이규진 판사, 김민수 판사, 박상원 판사, 정다주 판사, 여기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있기 전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 드러난 건순일 대법관, 왜 국민들이 다시 그들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민주당 조홍천 의원도 현 상황을 보면 이제 국정조사에 들어가고 관련 판사 탄핵을 하지 않고는 자정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건 법원 내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법원 탄핵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찬성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검찰 수사보다는 탄핵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법원 행정처의 한 중견법관은 헌법상 법관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탄핵 제도를 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탄핵이 활성화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때문에 이게 국정조사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탄핵 소추라도 발의하면은 이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Y뉴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